한국 퀴어 신학 아카데미 팟캐스트 퀴신팟. 안녕하세요. 퀴어 신학 아카데미 팟캐스트 퀴신팟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렇게 기계처럼 얘기할 거예요? AI야? 오늘은 뭐야 이거? 제 영혼을 담아볼게요. 네. 오늘은 8월 셋째 주 키신팟 시간입니다. 먼저 퀴어 뉴스를 전해드리면 될까요? 네, 뭐 일단 누구 오셨는지 한번 죄송한데요. 어디에 영혼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 담겨 있는 겁니까? 제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요.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하고 네. 가시죠. 네. 잘 지내셨나요, 다들? 네! 너무 잘 지냈어요. 저기 진지하게 말하는 건데 다시 시작하면 안 돼요? 다시 하시죠. 아니야. 그냥 괜찮아. 이대로 가보자. 어디까지 망가지나 해보자. 오케이. 망가졌다니요. 저는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고, 근데 저 이제 궁금한 거는 네. 제가 얼마 전에 샘물님이 방학 내내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그 샘물님하고 인공위성이 똑같다. 계속 돌아다닌다. 아닙니다. 네, 방학 내내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어디를 어디를 그렇게 다니셨어요? 돌아다니고 있는 그 접두사 천은 쓰지 않을 거니까요. 어떻게 돌아다녔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제가 6월 16일 주에 종강을 하고 바로 태국으로 날아가서 2주를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이틀 있다가 아프리카 가서 또 2주를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돌아와서 기독학생연대 창립행사 준비를 하고 무지개 신학교 워크숍을 갔다가 템플스테이를 갔다가 평화캠프를 갔다가 잠깐만, 템플스테이는 어디서 하신 거예요? 그냥 친구들끼리 갔습니다. 어디로? 그 양양의 낙산사로 낙산사. 예. 네. 유명한 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유명하죠. 가서 네. 이제 해 뜨는 거 보고 스님한테 아이스크림 얻어먹고 그랬고요. 그리고 평화캠프 이제 스텝으로 갔다가 기독청년 반빈곤 연대 활동 공동주관 단체라서 또 스텝이자 참가자로 갔고 그 다음 주에는 조금 이제 쉬었고요. 물론 이게 쉰다는 게 그 일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쉬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홍천에 친구들과 놀러 가서 홍천에 며칠 있었죠? 홍천에 3일 있었습니다. 3일. 와. 그 다음에 대구 한번 찍고 대구? 그 전주에 광주도 한번 찍고 광주 대구는 논 거예요? 아니요 거기 이제 그 노을이라고 아는 목사님 아들이 콘서트를 해가지고 도와주러 갔습니다. 그러고 네 좀 쉬다가 오늘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엔 속초를 가고 그 다음에는 중국을 갔다가 개강을 합니다. 속초와 중국은 노는 거예요? 중국은 노는 거고요. 속초는 거기도 약간 스텝 느낌으로 갑니다. 뭐 하는 거기는 거예요? 기독학생연대 MT를 가서요. 기독학생 MT면 반 노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죄송한데요. 지금 느꼈어요? 와. 스누피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2달 반. 그러니까 이제 8월 말까지잖아. 다음 일정가 얘기해서 2달 반의 일정 동안 집에 있었던 시간이 와. 일주일도 안 된다 이건. 와. 그러니까 이건 거의 집을 나간 사람에 비슷한 거죠. 네. 아니에요. 그 집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떠나서 어느 날 집에 가면 집이 황폐화돼 있거나. 제가 청소 열심히 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청소를 하고 우리 빨래를 집에 하기 안 때문에. 들어가잖아요. 아니에요. 갈 때마다 하는데 안 들어가는. 갈 때마다 하지. 거의 남의 집 느낌 아니에요? 할 말이 없군요. 그래요. 또 엄청난 일정을 보여주고 알차다, 있습니다. 진짜. 네, 알차입니다. 네. 어떻게 저는 하라고 해도 모르겠어요. 못해요. 저는 힘들어가지고. 저는 옛날에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오. 50 넘고는 못합니다. 이제. 그럼 30년 더 할 수 있겠네요, 저. 대꾸하지 말 같지도 않은 대꾸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스누피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뭐 그냥 늘 보내듯이 보냈는데 오. 조금 이제 그나마 특별한 게 있다면은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을 몇 시부터 쓰신다고 했죠? 저희 지금 안 써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1시 반부터 좀 써도 돼요? 그러십시오. 네. 이건 말이죠. 청취자분들은 아마 이거 아마 웬만하면 편집하지 마세요.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네, 익숙한 목소리와 이게 익숙한 방송 문자. 사고입니다. 저희는 이거 지금 녹음을 향림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향림교회 교육자분께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눈빛과 손짓을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랬어요? 네.
철커덕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나가시는 정말 꿋꿋한. 네. 제가 저런 분을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가는 이런 스타일이죠. 제가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마 친한 분들은 목소리를 누군지도 알 수도 있다. 그쵸.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예, 스누피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가 한 올해부터 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운동이 있는데 오, 민주화 운동? 인권운동? 그런 거라면 좋았겠지만 생태 운동? 몸을 쓰는 운동입니다. 몸을 쓰는 운동이고 몸을 쓰는 그 이제 투기 종목이에요. 투기 종목? 그, 투기? 네. 창 던지기? 남을 미워하는 거? 아니요. 세상에. 그래요? 저기 주짓수라는 운동인데 주짓수면은 우와. 그거 엄청난 그 뭐야 그 에너지? 힘을 되게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전신 운동. 맞아요. 그걸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대회를 나갔다 왔어요. 우와.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이게 그러니까 격투 종목이다 보니까 생활체육으로 하는 사람들도 대회를 나가는 게 자연스럽더라고요. 오. 도장에서 이제 나가라고 주로 이제 좀 도장에서 나가라고 권유를 관원들한테 많이 하고 이제 관원들도 관장님 따라서 이제 같이 대회 나가고 그래서 벨트 색깔이 있습니까? 있죠. 오. 저는 흰띠죠. 아직은. 블랙 벨트가 제일 짱인가요? 그렇죠. 대박. 아니, 사실 빨간 벨트가 짱인데 그거는 이제 좀 예외의 상황이고 어쨌든 블랙 벨트가 높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블랙 벨트 따는 겁니까? 블랙 벨트 따려면은요. 보통 다들 평균적으로 말하는 게 10년이라고 해요. 10년이요? 진짜로? 네. 와,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게. 이거가 좀 승급이 느려요. 지금 몇 년 했어요 그러면? 저요? 6개월 했죠. 7개월. 그래도 오래 하셨네요. 그러면 이제 17개월이니까 1년이라 퉁치고 9년 남은 거군요. 그쵸. 와,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블랙까지 가실 생각이 있으세요? 글쎄요. 그게 제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10년이라는 시간은. 그쵸. 네.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대회에 나가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끼리 하는 그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력별로 나누고 체급별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주니어 대회 같은 거예요. 그런 셈이죠. 네. 성인이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급자. 사람들. 네, 초급자 대회에 나가서 나름 제가 우승을 했습니다. 우와. 진짜로? 축하드려요. 근데 그래봐야 2경기 이긴 거밖에 안 돼요. 2경기나 이기신 그 조사대 몇 거잖아요. 명이 출전한 거예요? 제 체급에 그 기간을 가진 사람들이 4명이 있었어요. 4명이 출전해서 4명 중에 짱이었다. 2번을 이겼죠. 그러니까 4명 중에 2명.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준결승인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어찌됐든 우승자네요. 그러니까요. 멋지십니다. 그래서 자랑하려고.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축하드려요. 그게 그러니까 전국 대회예요? 아니요. 저기 노원구청장 배예요. 그래서 노원구에서 열렸는데 이제 조금 그 근처 인접 지역들에서는 많이 왔어요. 그래서 서울 북쪽 지역에서 많이 갔어요. 네. 서울 북쪽. 그러니까 서울 북쪽에 초급자 중 짱이네요. 와. 초급자 중 마이너스 82kg 사람인 사람 중. 마이너스 82kg급 중짱. 네. 야, 대박. 그러니까 앞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앞으로 스누피님을 만나면 눈빛 마주치지 마시고 앞으로 90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90도로 인사하는 거 어디서 배우는 이제 책에서 배웠습니다. 무슨 책에 그런 게 나와? 뭘 보시는 거예요? 몰라. 옛날에 어릴 때 보면 막 삼국지 그런 막 만화책에 삼국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삼국지 90도로 인사하는 있나? 그게 감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쵸. 그래요. 막 도원결이 해야 되고. 예. 고상균 목사님은 저는 지금 뭐 사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뭐 이렇게 막 되게 스펙타클하거나 굵직한 건 없는데요. 저는 9월 달에 그 맥주 인문학 유럽 투어를 그러니까 제가 그냥 우와. 그게 몇 년 전부터 제가 왜 수도원 맥주 유럽 역사를 빗다는 책을 2019 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책을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죠. 강의를 하다가 마음속에 꿈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같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서 현지에 가서 와. 좀 얘기를 나누면서 맥주 한잔하고 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난해 겨울부터 준비를 해서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전체 20명
대박. 이 만들어졌고 9월 14일 밤에 출발해가지고 7박 9일 동안 갔다 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은 지금 재미있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지금 솔직한 마음은 약간 부담감이 좀 더 큰. 저 혼자나 이렇게 아주 몇 명이 가면 너무 즐겁겠지만 일종의 인솔자잖아요. 그쵸. 거기서 뭐 이렇게 사고가 있지 않을까, 준비가 좀 잘 되고 있는 건가에 대한 긴장이 조금 이제 점점 올라가는 그런 중입니다. 총 20명이요? 예, 저까지 20명. 와. 되게 많네요. 진짜 많다. 한국에서 19명이 가고 그 현지에서 한 명이 결합하는 야. 이런 방식. 와. 그게 어디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셨어요, 다들? 아, 온 사람들이요? 네. 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걸 좀 주최한 거는 사회적협동조합 길목이라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길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평상시에 이제 제가 이제 했었던 그런 맥주문화 강좌? 여기 오셨던 분들, 요런 사람들 중심인데, 그 중에 제가 지금 한 3분의 1은 누군지 몰라요. 진짜요? 네, 그냥 이렇게 이제 공고로 보고 오신 분 이런 분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게는 조금 신선한 네, 그러네. 그런 거죠. 재밌겠다. 네,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재밌겠네, 근데. 별일 없이.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힘들겠지만. 네. 맞아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언제 녹음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음 녹음 때나 저걸 갔다 온 직후가 되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직전 저 이제 출발합니다 뭐 내일 모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올해는 그러니까 베를린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독일 북부에서 이렇게 남부로 쭉 내려와서 오스트리아 자츠부르크를 거쳤다가 민헨에 들어가요. 근데 민헨이 그때가 옥토버페스트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요. 내년에는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에 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를 가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와.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행을 할 때 이렇게 어떤 컨셉을 잡고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번 컨셉은 좀 역사적인 주요 현장과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맥주에 대한 이야기고요. 와. 내년에는 그게 그 맥주와 스카치 위스키. 요게 이제 내년에는 메인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술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게 또 경로가 막 바뀌고 그럴 수가 당연히 있구나. 달라요. 그 다음 계획도 있으세요? 다음 계획이 있습니다. 그 내년에는 6월 말 7월 초에 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아일랜드는 기네스를 중심으로 한 아일랜드 독립투쟁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담기게 될 것 같고 스코틀랜드는 뭐 아시겠지만 스코틀랜드 스카치 위스키라는 것 자체가 그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전쟁에서 스코틀랜드는 귀족은 이미 투항을 했고 근데 민중들이 저항을 한 200여 년 하잖아요. 그 저항의 산물이 스카치 위스키죠.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 스카치 위스키의 좀 주요 양조장들을 좀 가보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박이다. 너무 가보고 싶네요. 그거 되면 잠깐만, 뭐. 그 투어 가면은 몇 박 며칠이라고 했죠? 이번에는 7박 9일. 그 기간 내내 술을 마시겠네요? 거의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세상에. 그래서 지금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올해 3월 8일, 9일에 제 몸무게가 83이었습니다. 제가 그저께 제 몸무게가 71. 와. 71이요? 예, 71 요즘 관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83에서 71이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한 4개월 정도 10kg. 많이 네. 와. 운동과 식이요법. 야. 지금 앞에도 샐러드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진짜. 거고요. 그렇게 해서 9월에 7박 9일 동안 멈춤 없는 재밌게. 끊임없는 이런 음주를 위하여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준비. 여러분 퀴어 신학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머! 이거 녹음해서 퍼뜨려야겠어요. 네, 뭐 이미 녹음하고 있는데 뭘 그러십니까? 그렇네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다음 순서로 그냥 바로 넘어갈까요? 그러시죠, 네. 그러시죠? 네. 참 그 지금 왜 위원장님 소식을 그러네요. 한 분이 안 계세요. 네. 맞아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 교육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족 돌봄을 하기 위해서 또 자리를 잠깐 비우셨는데요. 건강하실 수 있게 들으시는 분들도 좀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큐어신 아카데미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저희 교육위원장님의 할머니시죠. 그러니까 어르신께서 좀 이렇게 수술을 하시고 또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길게 이어지고 있어서 거기에 지금 위원장님이
또 뭐 이렇게 자기 일도 하시고 나 또 육아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어르신도 돌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오늘도 아마 병원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저께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못 올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이게 당분간 계속 좀 이어질 상황이어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좀 쾌유와 그리고 또 위원장님이 또 그러면서 지치지 않기를 여러분 마음으로 기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퀴어 뉴스. 네, 퀴어 뉴스 순서입니다. 와. Q News Collection.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링크드인 혐오 콘텐츠 정책 개정입니다. 미국에는 링크드인이라는 비즈니스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물론 저는 이름만 들어보고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트랜스젠더 개인을 잘못된 성별로 지칭하는 미스젠더링과 과거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과 비영리 단체들은 트랜스젠더 보호를 축소시키는 행보라며 비판했습니다. 링크드인은 개인에 대한 공격이나 협박, 미스젠더링은 여전히 금지된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삭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삭제를 하고 삭제 이유를 안 밝히는 거 좀 이상하던데. 네. 그러니까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으면 내버려두면 되는 네. 건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상되는 걔네 이익이 뭡니까? 아니면 뭔가 뭐에 굴복한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봐 보겠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요 얘기가 이따 제가 준비한 오늘 그 큐어시나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고상균 목사님의 사사쇼에서 이어서 듣는 것으로 하시고 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헝가리 성소수자 자긍심 축제 금지법 시행입니다. 조금 지난 소식이기는 한데요. 4월 소식이지만 7월과 8월에도 약간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헝가리에서 집회 시위의 권리에 대한 법률, 경범죄에 관한 법률, 안면 이미지 분석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헝가리의 선전법을 위반하는 집회 주최는 범죄이며 그러한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경범죄로 규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헝가리의 선전법이 동성애 및 다양한 성 정체성을 18세 미만에게 묘사하거나 홍보하는 것을 금합니다. 만약 축제에 참석한다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헝가리에서는 시위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6월 28일에 부다페스트 성소수자 자긍심 축제에 수십만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에 부다페스트 프라이드 주최자들은 최고 1년의 징역을, 참가자들은 약 8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경찰은 얼굴 인식 기술로 참가자들을 확인하기 위해 행진 경로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의 1년의 징역이다. 네. 와, 엄청나네요. 들으면서 저는 그리고 안면 이미지 분석을 참가자들 그걸 하기 위해서 행진 경로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그렇다면 이거는 소식이었습니다. 거의 불법적인 어떤 그 체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하고는 체증인데 이런 거는 불법이 아닌가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헝가리에서 이제 집회 시위의 권리에 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열린 시위라서 그 법률 자체에 이제 안면 이미지 분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납득이 되지 않고 참 이상한 소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8세 미만에게 그러니까 왜 그 다양한 성 정체성에 대한 어떤 걸 묘사하면 안 된다. 네. 그러면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이성애자 간에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막 키스하고 손잡고 결혼하고 막 이런 거 맨날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그럼 이성애는 왜 처벌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소위 그 논리대로라면 이성애 간의 사랑이나 우정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그거 18금 해야죠. 근데 헝가리가 그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자기가 갖고 있는 법령의 자가당착인데 그런 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참 혐오에 기반하니까 혐오와 차별에 기반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저는 아직도 그 동성애가 마치 그 옮아갈 것 같이 그런 상상을 하는 게 참 그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대단히 어떤 두려움에 기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펼쳐놓으면 막 퍼질 거야? 뭐 이런 생각? 그쵸. 근데 참 답답한 일이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기사에서 찾아서 가져온 소식인데 여기도 이제 막 동성애 및 다양한 성 정체성을 홍보하는 것을 금한다는 게 사실 홍보라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퀴어 문화 축제가 동성애를 홍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홍보하는 거는 그 뭐 대사관들이 나와서 이렇게 뭐 나눠주 이런 게 홍보하는 거죠. 그쵸. 예.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리고 홍보는 이런 겁니다. 9월 6일에 인천 퀴어문화 축제가 열립니다. 깨알 같은 홍보라네. 요게 그래도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예. 계속 이어주세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왜 대주교님 뭐 저기 누구 이런 거 있잖아. 좀 뉴스를 해주시는 분께서. 왜냐면 이게 뉴스 업데이트가 조금 덜 돼가지고. 그건 다음에 하실 예정이군요. 네. 요거는 못 듣는 네, 걸로 아껴두고 있습니다. 네, 아껴두고. 그래서 사실 다음 소식도 안 좋은 소식입니다. 아하. 이제 매달 국가인권위 소식이 빠지질 않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긍정적인 내용이라면 좋겠지만 이번에도 좋지 않은 소식인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국가인권위 내부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성소수자 인권 관련 안건 상정을 미루라고 지시했다는 말이 나온 건데요. 인권위 내부에서는 사건 보고서를 냈음에도 2차례에 걸쳐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은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성소수자 관련 안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며 안건 상정을 보류하자고 주장했고 차별시정국장은 이를 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민감하면은 다루지 않는다? 그러면 인권 문제가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면 늘 다루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정치적인 쟁점에 대해서 민감한 양반들이 있는 국가인권위가 정치적으로 최근에 가장 민감했었던 윤석열 탄핵 상황에서 윤석열에 대한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얘기는 왜 성명서로 냈죠? 그런 걸 냈었어요? 네. 저도 그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 윤석열이 되게 윤석열의 인권이 침해당했다 그런 내용이었나요? 그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성명서로 발표했었잖아요. 그게 훨씬 정치적이고 네. 훨씬 그럼요. 네. 전국이 들썩들썩하는 그러니까요. 일인데. 정말 편향적이네요. 매우 편향적이고 선택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계속 고민이 되는 게 이게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이렇게 독립돼서 정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게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방금 그 얘기 들으면 저는 이제 만약에 설사 윤석열 관련해서 그런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라는 걸 냈더라도 성소수자 인권 또 차별받는 게 있으면 또 거기서는 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오케이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나마 형평성이 그쵸. 맞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이거 안건으로 다루지도 않겠다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제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그 종교적인 신념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이런 정도라면 그러니까 어떤 걸 옹호하고 어떤 거는 혐오하겠다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꼴보기 싫어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갖고 아주 지극한 어떤 삶의 어느 영역까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쵸. 얘네들이 이렇게 하면서 욕먹을 각오를 안 하겠냐고요. 각오하겠죠. 근데 각오하는데 욕을 먹든 말든 난 이걸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정말 숭고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근데 전 그 마인드셋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만난 약간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욕을 먹으니까 우린 잘하고 있고 우린 너무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어떤 욕을 들으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자꾸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렵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욕을 하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저는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시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진짜 조금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은데 제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소식이 많이 그렇습니다. 모이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키워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다음 순서가 뭔가요? 다음 순서는 기대하시던 고상준의 사사쇼! Into the queer theology. 근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모든 어떤 그 코너 중에 왜 제 것만 이게 약간 그 시작하는 인트로가 있는 거죠? 다른 거 없잖아요. 한 번 더 해드릴까요? 아 창피하지만 어느덧 저도 즐기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마무리 인사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마무리 어떻게 하실 건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제목은 일단 애도의 신학입니다. 와, 네, 좀 있어 보이죠? 네. 어려워요. 네. 근데 뭐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끝날 거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회적 고통이나 죽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냥 그 당사자나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되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 정치적 기폭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뭐가 좀 생각나시죠? 저는 옛날에 민주화 운동하다가 그 대학생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한열 여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분의 사망 그렇습니다. 사건. 그 개인의 죽음이지만 그걸 좁게 보면 개인의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거의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이라는 사회적 흐름 자체를 바꾼 되게 엄청난 사건이 됐었죠. 예. 또요? 혹시 샘물님은 생각나시는 일 있나요? 저는 너무 많이 생각나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건 완전히 개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태원 참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그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으로 보기에도 너무 많은 개인이고 네. 예, 사회적으로 뭐 엄청난 사회적 이슈죠. 지금 말씀 주셨던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뭐 아시겠지만 사실 참사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모인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제 당사자, 그 주변에 이제 그 가족분들, 그리고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뭐 등등 많은 분들은 이걸 기억하고 애도해야 된다. 예,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그날의 그 시간에 어떤 사회적 시스템의 부재 상황, 예, 사실 경찰은 손을 놓고 있었고, 그쵸. 그리고 참사 벌어진 이후에도 거의 대책이 없는. 네. 예, 뭐, 그리고 다음에도 별로 대책이 없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건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제 사회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그 당시 공권력이라던가 또 이제 사회적 일각에서의 어떤 분들은 이거를 평가절하하거나 그 뭐 젊은 애들이 놀러 가서 그렇게 된 거 가지고 뭘 그런 식이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막 대놓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안타깝지만 특히 또 보수 개신교 단위에서. 네, 그게 뭐 또 이게 할로윈 할로윈이라는 게 악마 축제인데 그런 거를 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생각 없이 갔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막 뭐 공식적인 막 자리에서 했죠. 혹은 국가기관이나 공권력에서는 마치 그런 일을 그냥 거의 없던 것처럼 그냥 서둘러서 그냥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조사해봤는데 뭐 안타깝죠, 별일 없었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구청장도 아무 잘못이 없고 행안부 장관도 아무 잘못이 없고 대통령도 아무 잘못이 없는. 그 사건은 벌어졌는데 잘못은 없는 이런 일로 자꾸 이렇게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그 뭔가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 기억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애도한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슬퍼합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애도하지 못하게 하거나 완전히 망각시키려고 하는 존재 앞에서 내가 이걸 애도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주 대단히 급진적인 투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지점에서 애도는 또한 정치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디스 버틀러라는 되게 유명한, 우리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른이잖아요. 네. 이분이 썼던 그 젠더 트러블이라는 책 혹시 두 분 읽어보셨나요? 아직 못 읽은 것 포기했어요. 같습니다. 하다가. 예, 포기 오케이. 그리고 아마 시도하시지만 아직 안 하신. 네, 시도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 어떤 그 큰 마음을 먹고 하시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렵지만 읽어보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지는. 근데 그 젠더 트래블을 보면은 거기에서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성소자의 측면에서 보면은 애도라는 것 자체를 할 수도 없게 배제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도가 어떤 이에게는 사회적으로 당연히 공인이 되는데 성소자에게는 성소자 정체성을 가지고 애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가 되거나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그걸
페이지를 봤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이론적 차원에서 버틀러의 논의는 이성애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전제한 채 어쩌다 동성애자가 되었냐만 집요하게 캐묻는 향해 사회를 향해서 그럼 너희는 어떠자가 이성애자가 되었냐라는 반대로 질문을 던져야 하고 그 답이 될 만한 가설을 이론적으로 풀어냈다. 이런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성애자는 이성애자 안에 누가 죽거나 뭐 이런 참사 벌어지거나 애도하거나 하는 것이 몹시나 그걸 물어보지 않죠. 그러니까 당신은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물어보지 않지만 예를 들어 성소자에게 뭔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걔네들은 거기에 왜 간 거냐? 이런 얘기를 막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처음 벌어졌을 때, 기억나요. 네, 그때 막 여러 가지 얘기, 그 사회적 공포가 광풍처럼 벌어질 때 말입니다. 네. 그럴 때 어디 클럽에서 네.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그 클럽이 뭐였냐? 성소수자들이 많이 가는 곳이다. 그러면서 성소수자가 코로나19의 뭐 진원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막 광풍처럼 막 했었고, 그래서 그 클럽이 있었던 동네에 모든 상권이 수개월 이상 극단적으로 막 떨어져서 거의 막 붕괴됐었던 그런 일들이 실제로 한국에서도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그리고 누가 아픈지 슬픈지 이런 얘기는 중요하지 않은 채, 근데 그게 만약에 이성애자들이 가는 클럽에서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얘기가 펼쳐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성소수자 중심이었다, 동성애자였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걔네들 봐라, 걔네들 너무 이게 말도, 걔네들 막 되게 막 물란하고 이러지 않니? 이런 막 그 사회적 혐오의 이야기랑 같이 작동하면서, 말도 꺼내지 마. 다 폐쇄시켜버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게 바로 애도를, 원천적으로 배제해버리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디스 버틀러는 그런 부분에서 사람이 자기가 원래 태어난 것을 그대로 이렇게 발현하거나 하지 못할 때 사람이 우울증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른바 젠더 멜랑콜리아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시기도 했는데요.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거나 드러내는 것 자체를 부정당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억을 해내거나 그이들이 존재한다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 호명하는 것 자체는 대단한 정치적 투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요, 그 기억과 혹은 호명, 이것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었습니다만, 그 민중신학자 안병모 선생님 있죠? 그러니까 그분은 신학의 사명으로 증언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신학이라 함은 막 사변적인 논리와 체계를 가지고 뭔가를 논증해내고 증명해내는 방식으로 간다면, 민중신학에서 이제 주창했었던 방식은 민중의 사건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사건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거나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얘기에서는 사건이 선행하고, 그 다음에 신학은 후행한다 라고 하면서 그 후행의 역할이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민중은 많은 경우에 언어를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민중은 많은 경우에 권력으로부터 배제당하거나 그 권력이 배제시키려고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가 유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유포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신학은 신학과 작업을 해야 된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참사나 사회적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내고 계속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노란색 리본을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달고 또 이렇게 증언하고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소위 말하는 애도나 슬픔에 대한 정치학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증언해내야 된다, 밝혀야 된다, 계속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애도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퀴어 신학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방식의 신학은 그 존재가 누구냐, 그리고 그 존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라는 얘기를 되게 집중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컨대 여성신학이다. 그럼 여성은 사회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고, 그리고 여성의 시점에서 봤을 때 하느님은 어떤 존재이고 신학은 뭐냐를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퀴어 신학이라 한다면 퀴어가, 사회적 성소수자가 어떻게 속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 상황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많은 부분에서 혐오와 차별이 높을 때 이런 이야기를 원천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입이 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증언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인 어떤 신학이 감당해야 될 되게 소중한 사회적 책무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까 왜 그 샘물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명확하게 지금 이유도 얘기하지 않지만 갑자기 뭔가를 막 삭제해버린다거나 네. 근데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삭제해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존재가 있는데 없게 배제시켜버리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존재,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권력이 힘을 가진 존재가 자본이 없애버렸으니까 우리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근데 그럴 때 아니 그거 잘못한 거거든 그리고 이렇게 없애버렸거든 니네가 라고 계속 얘기하는 방식은 정치나 인문학에서도 해야 될 거지만 신학에서도 더욱더 크게 해야만 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럼 뭐 퀴어 신학이 매우 독창적인 것이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의 아주 엄정한 질서 속에 이와 같은 당사자에 대한 애도에 대한 것은 이미 신학화했던 선례들이 있죠. 예컨대 뭐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러니까 윌겐 몰트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왜 뭐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 그러니까 이런 책으로 상징되듯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고난, 고통,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모두가 이미 이렇게 살 수 겪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희망을 퍼올리는 이런 이야기로 신학화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신노는 무엇이냐, 성서는 무엇이냐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삶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 있는 고난, 바로 이 자리에서 하느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방식, 즉 고난과 애도의 자리를 통해서 신학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소위 서구 신학에서도 또 일정하게 이렇게 해왔었던 선례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와 같은 2000년에 기독교가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어떤 신학적 자산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는 퀴어 신학의 특징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걸로 본다면 반드시 애도의 신학이라는 부분이 자리매김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짧은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진심이에요, 이건. 알겠습니다. 진심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진심인데요. 여러분 진심인 거는 그 아닌지는 여러분 듣는 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진짜 진심이에요. 알겠습니다. 진짜 진심입니다. 너무 감명 깊었고. 아니 왜 양쪽에서 웃으시죠? 하면 할수록 이제 더 초라해지고 있어요. 점점 이상해요. 함께 애도합시다. 그래서 앞으로도 목사님이 신학화 작업을 계속 이어가 주시면 좋겠다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옆에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서사쇼가 마무리될 때 마무리도 하나 만든다 하셨잖아요. 자, 하나 해주시죠. 자, 마무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제가 준비한 그 퀴어 퀴어 문화 컨텐츠. 콘텐츠, 와. 퀴어 문화 콘텐츠 아, Queer in culture. 그 드디어 이제 퀴어 문화 콘텐츠를 준비를 여태 제가 하는 와중에 드디어 처음으로 책을 가져왔습니다. 오, 굉장히 기대됩니다. 말로 향상되네요. 네. 계속 넷플릭스만 가져오다가 드디어 아니요, 책을 게임도 한번- 하나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게임 뭐 게임 다양했어. 게임 하나 있었어요. 그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그 한국 소설인데요. 김초엽 작가라고 들어보셨나요? 알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쓰신 지구 끝의 온실이라는 책입니다. 지구 오. 끝에 온실. 온실. 온실이라고 하면 그 식물원 같은 네. 그런 온실이죠.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이분이 특히 이분을 포함한 몇몇 젊은 여성 작가들이 SF 소설에서 완전 그 강세예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재밌게 책을 잘 써요. 일단 이 책 자체에 이제 퀴어 신학적인 그 함의를 좀 제외하고서라도 그냥 이 책을 잡고 일단 한 10페이지까지 읽으면은 벌써 빠져들어요. 이게 재주인 것 같아. 옛날 책들은, 고전 책들은 10페이지 넘기면은 이거 얼마 남았지 이러면서 이거 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졸려지고. 네. 근데 요즘 그 이런 신예 작가들이 쓰는 책들은 와 벌써 달라요. 너무 궁금하네요.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신의 작가 외에는 다 별로다. 아니 어머. 그러니까 한강 이런 분들은 다 아니요, 10페이지를 넘어 어렵다. 물론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기술이 좀 있다. 논란이 일어났군요. 그럼요. 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상당한 논쟁이 발생하실 거예요. 예. 스누피님께서는 아닙니다. 신의 작가 외에는 논란이 모두 다 인정하지 않는다.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어쨌든 네 이제 이 지구 끝에 온실의 내용을 최대한 조금 스포 없이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구가 아포칼립스 상태가 돼요. 그 여기서는 더스트라고 표현되는 그 물질이 있거든요. 그 물질이 지구를 한번 싹 뒤덮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고 몇몇 살아남은 인류의 공동체들만 이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제 그 특별히 이 몇몇 살아남은 지역에 프린 빌리지라는 곳이 존재를 해요. 거기가 이렇게 약간 돔처럼 이렇게 아니요 프린 빌리지는 이거 설명하면 안 되는데 스포 없이 설명을 하니까 좀 어렵네요. 최대한. 아무튼 그런 곳이 있었나요? 네, 이제 그런 곳이 있어요. 돔을 쳐서 살아남은 마을도 있고 프린 빌리지라는 마을도 있는데 주로 이 프린 빌리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 소설이 진행될수록 그 인물의 관계가 점점 밝혀지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그 한 식물학자와 레이첼이라는 이제 둘 간의 그 존재를 중심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이 레이첼이 사이보그예요. 사이보그고 이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그 여성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을 일단 갖고 있고요. 레이첼. 그리고 식물학자도 이제 여성으로 좀 소설에서는 좀 그려지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제 여성과 여성의 만남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 레이첼이 사이보그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초엽 작가가 이 소설 속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뭐랄까 비정형적인 관계.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책을 이제 좀 읽기 시작하지만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깨지는 이성 간의 관계도 아니고 심지어는 인간 대 인간 간의 관계도 아니고 이 틀들이 점점 깨지면서 저는 이 책을 넘겨가는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요것들이 퀴어 함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이보그인 레이첼이 스스로도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그런 이제 뭐랄까 서술도 좀 나오거든요. 본인이 기계의 몸인 걸 알고 있지만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그 감정 때문에 조금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자신을 의심하고 뭐 이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재밌게 그려지는 책이라서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정말 재밌게 읽은 몇 년째 친구들 만날 때마다 이 책은 꼭 읽어라 이렇게. 그 책의 퀴어적 요소를 다 아주 함축해서 말씀하신다면? 전 돌봄의 관계. 그러니까 이성애로만 규정되지 않는 관계들 속에서의 돌봄. 깊은 돌봄이 이 책에 잘 드러나 있다. 그렇습니다. 요거보다 더 얘기하는 건 이제 스포가 되니까. 네, 조금 어렵네요. 제가 이걸 설명하기가. 그래요. 오늘 지금 설명만 들어도 굉장히 흥미롭고 읽고 싶어져요. 네. 그 레이첼이면 이제 일성소에 나오는 라헬이죠. 오, 그런 거 같네요. 라헬은 그 일성소가 묘사하는 라헬은 굉장히 주체적인 여성이고 우와. 그리고 요셉스 마더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보를 이어가는 계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죠. 아무튼 그런 말씀하셨던 그런 느낌으로 또 보면 그 캐릭터가 또 달리 보일 것도 같아요. 실제로 이 사람이 굉장히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사람 레이첼이 뭐 어쨌든 사이보그인 사람. 레이첼이 상당히 주체적인 사람이긴 해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저도 이따 나가면서 교보문고에 한번 들려서 한번 책을 한번 봐야 돼요. 이 광화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구 끝에 문화의 중심. 진짜 재밌어요. 네, 광화문이죠. 민주주의의 산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야.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소재가 떨어졌으니 이만 마칠까요? 계속 이런 식으로 어색하게 끝낼 거예요? 끝내는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자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거는 너무 갑자기 또 갑자기 급발진을 해 혼자 좀 얘기를 하고 해. 뭐 이 방송이 나가고 난 이후에 좀 기대할 만한 뭐 그런 거 없을까요? 저기 다음 홍보할 만한 거나? 홍보할 건 뭐 없어요? 아까 인천 퀴퍼 조금 자세히 설명해 준다면. 저희가 이제 9월 6일에 인천 퀴어문화 축제가 있고요. 전날 9월 5일에 인천 인권영화제에서 영화제를 합니다. 아직 상영작은 공개되지 않았고 추후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이번 인천 퀴어문화 축제는 오후에 특히 저녁 시간에 진행됩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저희가 이제 2시부터 부스 오픈을 하고 4시부터 이제 본 행사가 시작되는데요. 그때 밤까지 하나요? 네, 저희가 그래서 6시에 행진 시작을 합니다. 좋은 방식이에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되게 재밌는 공연과 의미 있는 공연들이 많고 축복식도 저희 예정되어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2019년에 저 스페인 남부에서 이렇게 다닐 때 보니까 거기에서는 퀴퍼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후에 가서 행진은 밤에 하더라고요. 네, 근데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거기도 굉장히 더우니까. 네, 생각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맞아요. 저희 인천키퍼 작년에 11월에 했는데 저희가 했던 날이 진짜 더웠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11월인데도 다 반팔 입고 막 덥다 그러고. 그때가. 네. 밤에 맞아요. 저도 예전에 서울시청에서 키퍼하던 시절에 그 전야제처럼 해가지고 핑크닷이라는 행사를 한번 하죠. 예, 있었죠. 핑크다. 근데 그때 제가 갔었는데 그때 너무 좋았어요. 진짜 밤에 이렇게 공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잔디밭에서 막 사람들 다 같이 락페처럼 막 뛰어놀고 막 강강술래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맞습니다. 시원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행진하고 좀 큰 장소에서 이번에 할 예정인데요. 아직 어딘지는 비공개입니다만 그래서 다시 행진하고 그 장소로 돌아와서 애프터 파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그렇군요. 이제 음향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합의를 이제 배려해 주시고 해서 그 장소에서 조금 더 이렇게 노실 수 있도록 네. 하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도 비공개고 상영작도 비공개군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인천 어딘가에서 합니다. 근데 그래요? 교통이 꽤 좋은 곳입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걸 이제 발표하지 않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네. 있겠죠. 그런데 뭐 또 기다리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설레이는 느낌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스케줄을 비워 놓으시고 때가 되면 같이 이제 공지되는 곳으로 가서 참여하시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긴급한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우리 삶에 뭐 이렇게 긴급한 게 있다고. 너무 긴급해 보여요. 저희가 다들 생업이 있으시고 각자 계획하는 게 있으시고 꿈과 비전이 있으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 사람 얘기 많은 거 보니까 교회 다니나 봐요. 그러셔서 저희가 녹음을 할 스케줄이 지금 좀 안 맞아서. 사실 잘 안 나오고 있긴 해요. 네네. 그 지금 샘물님은 아까 왜 얘기하실 때 중국을 또 가셔야 되고 그리고, 위원장님은 지금 네. 또 어르신 돌보시고 맞아요. 저는 또 유럽. 9월달에 한 열흘 정도 비우고 해서 저희가 9월에 도저히 이 녹음을 할 수 있는 일정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9월 한 달간은 그 팟캐스트 업로드를 조금 쉬어가는 휴가의 달로 방학이군요. 네, 방학으로 네. 좀 가져가 볼까 합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개강하거든요. 저희 그렇게 놀았으면 공부는 좀 하셔야죠. 네. 맞아요. 저희 팟캐스트를 손꼽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어. 참 죄송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죄송한데 왜 이렇게 웃고 계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네. 아이쿠 어쩔 수가 없네. 하하 이런 느낌인데. 고상균의 사사쇼를 보지 못해서 너무 슬퍼요. 네, 여러분 아무튼 저희가 좀 그런 시간이 있어서요. 그 후반기에 또 어떤 아이디어도 좀 많이 마련하고 해서 10월부터 다시 또 월 2번씩 올리는 걸로 할 테니까요. 기다렸다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까지 이미 올라갔던 것들도 한 번씩 다 들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공부 잘하는 분은 복습을 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네. 다들 청산이 웃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자, 창피하니까 마무리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10월에 다음에 뵙겠습니다. 뵐게요. 10월에 뵐게요. 네. 한국 퀴어 신학 아카데미 팟캐스트 퀴신팟